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컬을 하세요. 차도연입니다. 글쓰기란 언제나 나에게 끔찍한 일이다. 그리고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해 글을 쓰는 일은 그 끔찍함을 가중시킨다. 특히 공손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해야만 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내가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 이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 데에 대해 감사드린다. 솔직히 말해 그 누가 첫 질문에 대해 진심으로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일을 했던 방식으로 영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절대 설명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 것. 게다가 나는 스스로가 다큐멘터리 작가의 영역에 속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당신이 이를 이해하리라 믿는다. 당신의 책의 성공을 빈다. 그리고 현실은 좀처럼 그리 많은 상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주 만에 계절이 또 성큼 달라진 것 같습니다. 19번째 만남을 열었던 곡은 페데리코 몬프의 뮤지카 깔라다에서 앞부분이었습니다. 뒤이어 소개한 글은 1996년 초판된 이후에 2007년에 개정판으로 미국에서 다시 출간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최정민 씨가 번역한 책으로 현실을 상상하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 Imaging Reality 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책에 실린 크리스 마커가 직접 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Imaging Reality, 현실을 상상하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마크 커즌스와 케빈 맥도널드, 현장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두 사람의 제작자들의 시각으로 다큐멘터리를 정리한 책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언제나 픽션이라는 장르와 맞대어 있듯이 현실의 재현을 기본으로 하는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또 다른 본질, 상상의 영역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13개의 챕터 중에서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책 마지막 챕터에는 17명의 영화 작가들이 이 책의 저자들이 제안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당신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개괄적으로 표현한다면 2. 다큐멘터리의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저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배의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선정해서 질문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작업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였는데 이에 대한 크리스 마커의 대답에서 제가 밑줄 그은 단어는 이런 것들입니다. 글쓰기의 어려움, 나는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일을 했던 방식으로 영화 작업을 했다. 나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아니다. 현실은 그렇게 많은 상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불친절한 답변을 예의 있게 한 거라고 그 자신을 역시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답변이었다고 느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많은 상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에 여러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현실은 좀처럼 그렇게 많은 상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여기서의 상상이란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계성을 말하는 걸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상상을 요구하지 않는 현실이란 그저 단지 직물적인 욕망하고만 관계하는 아주 1차원적인 것이죠. 우리의 욕망이 야기할 수 있는 애매하고 모호한 영역에 시성이 없는 밥, 물, 집 등등 아주 직물적인 부분들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질문이 필요 없는 현실성들이죠. 그런 면에서 현실이 어떤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건 현실과 이해 사이에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 욕망의 주소들을 찾아내고 싶어지게 만드는 의문들, 보이는 것이 야기하는 새로운 느낌을 전달받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류, 소통을, 그 필요를 만들어낸다는, 결국 현실의 이미지들이 어떤 은유를 가지고 있을 때 상상의 영역이 초대된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상을 요구하지 않는 현실이란 현실이 보이는 것과 1차원적으로 바로바로 결합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것은 곧 욕망이 가장 물적인 보이는 곳에 일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네, 알렉산더 브로딘의 녹턴 마가렛 핑거하트가 연주한 곡으로 들었습니다. 알렉산드르 포르피리예비치 브로딘, 일생을 화학자로 살았던 러시아의 작곡가입니다. 어려서부터 음악과 자연과학에 흥미를 느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833년에 태어나고 1887년 54세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마가릿 핑거하트는 영국의 클래식 피아니스트인데요. 그녀는 덜 알려진 피아노 레파토리들을 탐구해서 다시 발굴하고 연주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 1955년생 런던 출신의 현재 68세 피아니스트. 마가릿 핑거하트의 연주는 크리스마커의 작은 소품들에서 만날 수 있는 연주자여서 골라봤고요. 이어서 핑거하트의 연주로 무소르그스키의 티어드롭, 눈물이라는 작품까지 전에 한번 저희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닌의 녹턴에서 무소르그스키의 눈물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책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미징 리얼리티, 현실 상상. 이 책의 저자 마크 커즌스와 케빈 맥도널드는 책의 원문에서 이 책은 다큐멘터리의 창조성을 거침없이 다루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픽션 영화의 윤리와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책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다큐멘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사회 정치적 성격과 이를 관계 맺는 여러 가지 윤리적 사유의 제시의 원칙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영화 제작자인 저자들의 입장에서는 다큐멘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적 표현의 창의성들이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서두에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주목되는 거장들의 이름에 당연히 크리스 마커가 거론됩니다. 지가 베르도프, 험프리 제닝스, 막셀로 필스, 메이슬리 형제, 이마무라 쇼헤이, 크리스 마커, 프레데릭 와이즈만, 유리스 콤퍼니엑스, 킴 노지노토, 빅토르 코사코프스키. 지금 열거한 감독들이 이 저자가 주목하는 거장들의 이름들이고, 이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대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주류 영화 팬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가 1990년대 말부터 빈 벤더스의 부에나스 비스타 소셜 클럽, 니콜로 필리베르 마지막 수업, 에트레 에 아부아, 마이클 무어, 볼링 포 컴바인, 제프리 블리츠, 스펠바운드, 모건 스펠론, 슈퍼사이즈 미, 릭 자케의 펭귄들의 행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TV 협소한 틀에서 나와 극장으로 다시 흥행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호의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동기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서두에 저작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머들과 저널리스트, TV 커미셔닝 에디터들이 이런 흐름들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저자들은 100편의 다큐멘터리를 선정해서 위대한 작품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놓는다든가 하는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소리죠. 다큐멘터리에 관한 책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픽셔널 영화들에 비하면 더욱 그렇기도 하고,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 책들이 활발히 다 번역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나마도 있는 많은 책들은 대부분 제작과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용 가이드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고 적은 것과 상관없이 이 책처럼 다큐멘터리에 관해서 예컨대 장르적으로 견고한 태도의 이해를 넘어서게 하는 다양한 이해를 돕는 책이 있다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다큐멘터리 작가들의 작품을 만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크리스 마커에 대한 언급들이 어떤 맥락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My son Joaquin and I came back down here to Havana in March 1998.
We'd been here before, 우리는 2년 전에도 이곳에 왔었다. about 2 years ago, recording the Buena Vista Social Club.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녹음하러. I've been making records about 35 years, and I can tell you, you never know what the public's going to go for. 나는 35년간 음악을 만들어 왔지만 대중이 무엇을 좋아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This turned out to be the one they liked the best. I like it the best. 이번 음반은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that record turned out to be Ibrahim Ferrer. 특히 이브라힘의 노래는 대단했다. He'd come in off the street, kind of like a Cuban Nat King Cole. 그는 쿠바의 넷 킹 콜처럼 나타났다. You stumble on somebody like this maybe once in your life. 그는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가수다. We wanted to try recording with him, make a solo record. 나는 그의 솔로 앨범을 만들고 싶었다. Let him be heard. 그의 노래를 들어보자. En mi jardín los nardos y las rosas, las blancas azucenas y mi alma muy triste y pesarosa a las flores quiere ocultar su amargo dolor. No quiero que las flores sepan los tormentos que me da la vida. Si supieran lo que estoy sufriendo por mis penas, llorarían también. Silencio, están durmiendo los nardos y las azucenas. No quiero que sepan mis penas, porque si me ven llorando morirán. 내 들에는 꽃들이 잠들어 있네. 글라디올라스와 장미, 흰 백합,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진 내 영혼. 난 꽃들에게 내 아픔을 숨기고 싶네. 인생의 괴로움을 알리고 싶지 않아. 내 슬픔을 알게 되면 꽃들도 울 테니까. 깨우지 마라. 모두 잠들었네. 글라디올라스와 흰 백합, 내 슬픔을 꽃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내 눈물을 보면 죽어버릴 테니까. Los nardos y las azucenas. No quiero que sepan mis penas, porque si me ven llorando morirán.
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빈 벤더스의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쿠바 음악의 열풍을 만든 영화의 일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1999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라이쿠더와 쿠바의 늙은 뮤지션들의 내력과 쿠바의 일상을 담은 정말 인상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영화의 플롯은 이렇습니다. 음반 제작자 리 쿠더는 이브라임 페레와 그의 음악가들의 디스크 제작을 위해서 쿠바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의 친구인 영화 감독 빈 벤더스와 동행합니다. 이 두 사람은 벤더스의 영화 파리 텍사스를 통해서 함께 작업을 하며 친해진 사이였죠. 벤더스는 2주 동안으로 예정되어 있던 여행 동안에 촬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촬영 기간 동안에 너무나 깊은 영감을 받아서 이 영화를 완성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이게 됩니다. 아르테가 제작하고 빈 벤더스가 연출한 1999년도에 이 작품은 105분, 영화 러닝타임이 105분입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쿠바 5개 나라가 제작에 참여했고, 연출가인 빈 벤더스는 1945년생입니다.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났고 의학과 철학, 미술들을 공부했죠. 우리에게는 파리 텍사스와 베를린 천사의 시, 이후에 최근까지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대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서대문 역사기행, 이심전심의 톡톡톡, 크리스마커를 하세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까지. 서대문 매거진엔 수다, 교양, 재미있는 연구까지 골라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커를 하세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메이징 리얼리티 이야기 더 이어갑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영화 거장으로 크리스마커를 인용한 후에 두 번째 인용되는 챕터의 제목은 에세이스트들입니다. 여기서 195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영화 제작자들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생각이 더 넓게 확장되었다고,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사적인 견해와 관점의 표현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알랭 레네나 린지 앤더슨, 조르주 프랑스와 크리스 마커와 같은 감독들은 각자의 취향과 표현 방식에 적합한 특유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흔히 그들이 탐구하고자 한 복잡한 소재들은 이전 시대의 경우 문학적 에세이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넓은 관객층을 확보하기를 염원했지만 이에 실패한 이전의 다큐멘터리들과 달리 이들 영화는 지적인 엘리트주의의 경향을 띄었다. 저자들은 에세이스트라는 챕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감독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에세이 필름은 1970년대 후반과 그 이후까지 유럽 대륙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세계적 다큐멘터리를 선도하던 영국인들은 이 양식을 선호하지 않았다. 사적인 표현에 대한 그리어슨적 반감과 영화란 유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유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영국 작가인 그리어슨이 다큐 영화의 중요한 축을 만든 공로자이긴 합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널리즘과 사회의식을 가지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성을 제시한 사람이 있고, 그런 제시들은
여전히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무척 유용하고 기초적인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당연히 자유롭고 사적인 느낌이나 사유를 제시하는 다큐멘터리들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겠죠. 저자가 말하듯이 에세이 필름의 범주라는 건 정밀하지도 않고 작가들이 개인적인 관점을 표명한다라는 의미에서 쓰일 뿐 다른 커다란 공통점도 없는 영역입니다. 이 챕터에서 인용되는 몇 개의 영화 중에는 알렌 레네의 밤과 안개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글은 아네트 인스도르프라는 작가가 유대인 대학살을 다룬 영화에 대해서 저술한 책 지울 수 없는 그늘이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실려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프랑수와 트리포가 이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트리포가 누이의 브리아 밤과 안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화 비평의 어휘로 이 영화를 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나 고발 또는 시가 아니며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성찰이다. 중략, 이 영화의 힘은 그 어조와 가공할 온화함에 있다. 이 영화 밤과 안개는 알렌 레네의 작품이지만 1955년도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있는 텍스트는 크리스 마커가 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알렌 레네와 크리스 마커는 두 해 전 앞에 1953년에 레 스타튜메로시 조각상들도 죽는다라는 영화를 함께 작업했고 그 이후에 이 작품 2년 후에 알렌 레네의 이 밤과 안개라는 작품에서 함께 공동 연출 대신에 텍스트만을 크리스 마커에게 의뢰하고 연출을 레네가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러나 텍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작품성의 반은 크리스 마커의 지분이라고 해도 잘못된 평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렌 레네를 영화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작가 중 5손가락 안에 넣을 작가로 늘 꼽습니다. 그 역시도 90세의 노익장까지 작품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작품까지 그는 늘 영화적인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갱신했습니다. 더구나 그의 작품은 상업적인 틀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각각의 결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된 적도 없는 하나하나 창작적인 탐구가 빛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서도 알렌 레네의 밤과 안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Ils étaient 20 et 100, ils étaient des milliers, nous et maigres tremblants dans ces wagons plombés qui déchiraient la nuit de leurs ongles battants. Ils étaient des milliers, ils étaient 20 et 100. Ils se croyaient des hommes, n'étaient plus que des nombres. Depuis longtemps leurs dés avaient été jetés. Et que la main retombe, il ne reste qu'une ombre. Ils ne devaient jamais plus revoir un été. La fuite monotone et sans hâte du temps, survivre encore un jour, une heure, obstinément. Combien de tours de roue, d'arrêt et de départ qui n'en finissent pas de distiller l'espoir. Ils s'appelaient Jean-Pierre, Natacha ou Samuel. Certains priaient Jésus, Jéhovah ou Vishnu. D'autres ne priaient pas, mais qu'importe le ciel. Ils voulaient simplement ne plus vivre à genoux. Ils n'arrivaient pas tous à la fin du voyage. Ceux qui sont revenus peuvent-ils être heureux?
ils essaient d'oublier, étonnés qu'à leur âge, les veines de leurs bras soient devenues si bleues. Les Allemands guettaient du haut des miradors, la lune se taisait comme vous vous taisiez, regardant au loin, en regardant dehors, votre chair était tendre à leurs chiens policiers. On me dit à présent que ces mots n'ont plus cours, qu'il vaut mieux ne chanter que des chansons d'amour, que le sang sèche vite en entrant dans l'histoire, et qu'il ne sert à rien de prendre une guitare. Mais qui donc est de taille à pouvoir m'arrêter? L'ombre s'est faite humaine, aujourd'hui c'est l'été. Je twisterai les mots s'il fallait les twister, pour qu'un jour les enfants sachent qui vous étiez.
구스타프 말러의 심포니 6번 B극 중에서 안단테 모데라토 부분 발췌해서 들었습니다. 앞서서는 프랑스 가수 장 페라의 누이 브리아르 노래 2차 대전 중에 B극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러의 심포니 6번은 알레르네의 누이 브리아르 밤과 안개에서 사용된 음악이어서 심포니를 다 들을 순 없지만 가장 듣기 편한 부분을 제가 임의적으로 골라서 여러분께 들려드린 부분이 A 마이너의 스케르조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필요와 욕망의 창조, 사물을 다시 바라보기는 태양 없이 썽솔레이가 취하는 부분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는 작품의 진정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마커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기계 앞에 앉아있는 편집자의 외로움이며 그가 찍은 촬영분과 그가 연신 반복해서 보았던 장면들에 대한 몽상이다. 그는 왜 자신의 1965년도 작품 쿠미코 미스테리에서 소재로 다룬 도쿄로 다시 돌아왔는지, 왜 에뮤와 사기로 만든 고양이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아이들이 작품 내내 불쑥 떠오르는지, 영화 현기증을 19번이나 반복해서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영상이 기억과 집착으로 여행자의 불길한 꿈으로 재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영화엔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양한 구실 아래 시도한 대표적인 몽따주가 아주 많다. 중략, 태양 없이 썽솔레이의 광범위한 다큐멘터리 이미지들은 자서전 형식으로 짜여 있다. 의식과 이를 반영한 사람의 의식, 기억 외에는 영화의 어떤 소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커는 이 의식을 자신이 고안해낸 유령 인물 산도르 크라스나에게 귀착시킴으로써 자신에게서 분리한다. 그리고 난 뒤 그 자리에 명상의 층을 더한다. 네, 방금 읽어드린 텍스트는 1984년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미국 영화 잡지의 가을판에 비평가 테렌스 레퍼티가 쓴 글 가운데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이 또한 이 책에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 앞서서 비평가는 크리스 마커에 대해서 소개하길, 크리스 마커는 많은 이들 가운데 진정한 영화 에세이스트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평론가 데이비드 톰슨 역시 지적하길, 그의 작품은 영화적이거나 문학이 되고자 시도하지 않으며 대신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을 영화나 글로 표현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그는 어느 특정 그룹이나 학파에 포함되는 일이 불가능하며 마커의 영화를 보는 일은 열정적이고 매혹적이며 때로는 혼란스러운 대화에 참여하는 것 같은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인용하는 크리스 마커는 챕터 11 다양성이라는 제목에서 다시 언급되는데요. 작가는 다큐멘터리의 두 가지 경향이 다큐멘터리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첫째가 교육적이고 유익하지만 동시에 뻔뻔스러울 정도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언지프 1995년 작품, 크럼 1955년도 작품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이클 무어의 영화들은 극장에서 상영된 적이 있을 만큼 무척 유머 가득하고 재미있는 다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는 좋은 예로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향이 다큐멘터리와 허구의 경계에 도전하는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베르너 헤르조크, 샹털 에커만, 에롤 모리스와 같은 그리고 크리스 마커를 인용하고 있죠. 그들에게 다큐멘터리는 내용이라기보다 태도의 표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화면과 이미지들은 점점 더 우리가 현실 세계의 양상에 접근하는 동시에 탈출하거나 외면하는 공간이 되었다. 게다가 한때 현실을 솔직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였던 사진이나 비디오 이미지들은 이제 디지털 효과 기술을 통해 조작이나 왜곡이 쉬워졌다. 그 결과 그야말로 다큐멘터리의 다큐멘터리적인 특질은 증거의 역할에 점점 더 의심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영화 제작자는 대사나 자신들의 영화를 정당화하는 다른 근거들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큐멘터리가 오랫동안 답보하고 있었던 진실성에 대한 부분이 디지털 시대에 와서 많은 왜곡과 복제에 의해서 그 힘을 잃어버렸고, 이에 따라서 다큐멘터리가 독보적인 리얼리티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근간의 기능에서 멀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inmal, ach was einmal ist kein Mal, flüstert rings dich her, nimm's doch nicht so schwer. Einmal, ach was einmal ist kein Mal, denk nicht nach, wenn du küsst, was dann morgen ist. Ein jeder Geigenstrich beim Tango oder Blues ruft dir verlockend zu, was zögerst du so tust. Einmal siehst du, einmal ist kein Mal und nie kehrt mehr zurück ein versäumtes Glück. 네, 방금 빈 벤더스의 다큐멘터리 2011년 작품 피나에서 한 대목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피나 바우슈에 대한 다큐멘터리로서, 피나 바우슈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독일 안무가이고 1940년생인데 2009년에
암으로 사망하기까지 아주 그녀만의 독보적인 작품을 이어간 기념비적인 안무가입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2000년도 작품 그녀에게 하블콘 엘라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피나 바우슈의 작품을 관람하는 장면에서 그 음악이 흐르고 있고요. 네, 여러분 오늘 함께한 1시간 마감합니다. 한 주 편안한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